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금 적금만 너무 믿지 마시고, 이러한 대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보십시오. 여기 금리 보세요. 진짜 낮잖아요. 형편없잖아요. 5억을 넣어도 28만원 받습니다. 너무나 낮은 거니까,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무작정 뭐 대출을 해서 투자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적금 예금 정말 중요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산 증식을 기대하시면 안 되고, 자산 증식을 위한 도구로 내가 돈을 모을 수 있는, 내 소비를 절제할 수 있는 도구로 쓰셔야지, 내가 이걸로 재테크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뼈 때리는 동공무입니다. 오늘은 예금과 적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사회초년생분들이 가장 먼저 시작하던 게 적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과거에 뭐 10여 년 전에 첫 사회생활을 했을 때는 처음 적금을 얼마를 들어야지, 얼마 정도 적금을 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이제 재테크 수단이라기보다는 내가 돈을 안 쓰고 내 소비를 절제하는 그런 역할로는 아주 좋은 거고, 그 적금을 통해서 자산을 불린다는 개념은 조금 이제 지금 시대랑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거처럼 금리가 높은 게 아니라 너무 초저금리 시대라 거의 원금을 보관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한번 이 적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적금용 상품이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적금 상품이 있는데 26주 적금 같은 경우는 최대 월 10,000원까지밖에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자유적금을 한번 볼게요. 이 자유적금을 보시면 금리가 1.3%입니다. 그리고 자동이체 신청 시 0.2%를 가산해 주죠. 그래서 1.5%의 금리인데요. 한번 이 적금 이자 계산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이런 거 치시면 나오고요. 100만원씩 12개월 저축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5%로. 그러면 이자가 97,500원이에요. 근데 세금을 떼버리면 82,485원이 됩니다. 정말 많지는 않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300만원씩 저금을 하는 사람이라고 쳐도, 300만원씩 저금을 하는 사람이라고 쳐도 3,600만원의 원금이 모이지만 이자가 29만원이에요. 29만 2,500원. 근데 또 세금을 떼버리니까 결국은 25만원이 채 안 됩니다. 24만 7천원이죠. 다른 은행도 한번 볼까요? 여기 국민은행 적금이 있는데 여기는 금리가 조금 더 높습니다. 최고 2%입니다. 36개월을 했을 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원씩 36개월간 저축을 한다고 칠게요. 2%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36개월을 납부하면은 이제 원금이 3,600이고 이자가 111만원이라고 합니다. 111만원. 근데 이 이자마저도 세금을 떼죠. 세금을 떼니까 세후에는 93만 9천원입니다. 93만 9천원. 월 100만원씩 36개월을 저금하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사회 초년생 분이든 아니든 그 정도 금액을 꾸준하게 성실하게 납부하는 건 굉장히 힘든 건데, 그에 대한 보상이 상당히 작죠. 정말. 그런데 아직도 제 주변에서는 이 예금 적금만 좀 고집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것만 고집하시기보다는 다른 걸 안 하시려고 하죠. 좀 투자에 대한 두려움이 많으신다고 해야 되나?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안 하고 예금만 적금만 고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금액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금리가 이걸로 사실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올 것 같거든요. 저는 이 3년 동안 이 이자를 100만원씩 넣어서 93만원을 받았지만 3년간 물가가 이거보단 더 오를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 적금이랑 이런 거는 돈을 그냥 내가 목돈을 모으는 도구, 돈을 안 쓰고 모으는 도구로 활용을 하셔야지, 이걸로 내 자산을 증식시킨다? 이런 기대는 좀 안 하시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금을 한번 볼까요? 예금 같은 경우도 뭐 카카오뱅크도 아까 있었지만 보게요. 먼저 정기 예금이 있죠.
그래서 최대가 1.2%예요. 더 낮죠, 금리보다. 1년 기준은 1.2%입니다. 1년 기준으로. 그럼 여기서도 이제 예금 이자 계산기가 있는데 이걸 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3년간 3,600만 원을 모았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거를 예금을 또 3년을 넣는다고 해볼게요. 아니 먼저 1년부터 해볼까요? 1년을 넣었을 때 아까 1.2%였죠. 3,600만 원 목돈이잖아요, 상당히. 근데 3,600만 원을 1년 넣어봤자 이자가 36만 원입니다. 36만 원. 정말 형편없죠. 네, 그리고 이 국민은행에서도 예금 상품이 있는데요. 예금 상품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보면 0.85, 1.35, 0.91, 0.9 이러잖아요. 제일 그나마 괜찮은 1.35를 한번 볼게요. 1.35를 보면 뭐 아까 3,600만 원을 이자로 놨을 경우 1년간 놨을 경우 금리가 몇이었죠? 얘가 1.35네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보시면은 48만 6천 원을 받고 뭐 세금 떼고 하면 41만 1천 원이 남죠. 그러니까 이 금리만으로는 도저히 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은행에 이렇게 예적금을 하면 손해란 기분이 안 드십니까? 그러면 반대로 이 돈을 은행이 빌려서 쓰면 이득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가 싶기도 해요. 지금 같은 시대에서 돈을 맡겨봤자 큰 이자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가 상승보다도 못한 이자를 주니까 반대로 내가 그 돈을 빌려서 써서 무언가를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뭐 대출 관련 이야기도 해드리고 그리고 돈 없으면 갭 투자를 해라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가 돈이 없어서 집을 안 산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집값이 떨어졌다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당장 모아둔 돈이 없으니까 못하겠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대출을 너무 두려워하고 안 받으려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냥 그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한 달 적금을 이 정도 할 여력이 있으면 100만 원씩 할 여력이 있으면 차라리 대출 이자를 그렇게 내라. 그 돈을 빌려받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신용대출을 또 받고 담보대출도 받고 토지대출도 받고 대출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현금도 많이 있는데도 대출 상환 안 합니다. 왜냐면 대출이 다시 나오기도 힘들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이자 대신 그 돈을 활용해서 제가 버는 더 금액이 훨씬 더 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정도를 모으면은 시드 종잣돈 모은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5천만 원을 모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종잣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종잣돈을 5천만 원 모았을 때 1억이 필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또 5천만 원을 또 모을 때까지 4년을 기다려야 됩니까? 월 100만 원씩 저금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저금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4년을 해야 4,800만 원이고 이자가 뭐 한 200 나오겠죠. 200도 안 나올 겁니다. 아까 계산해 봤듯이. 그러면은 이 4년을 기다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내가 신용대출로 5천만 원 받으면 이자를 한 뭐 15만 원, 16만 원 내면은 그 돈을 쓸 수 있다면 그거를 활용해서 뭔가를 해보라는 겁니다. 근데 무턱대고 당장 뭐 대출 받아서 뭐 부동산 투자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본인이 정확히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부동산 시장을 보다 보면 정말 원하는 매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싸게. 뭐 이거는 주식도 마찬가지겠지요. 저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어쨌든 지금 생각하는 가격이 저렴하다 느꼈을 때 투자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해놓으면 와 지금 이게 가격이 너무 좋은데 이거 지금 사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대출을 받기가 두려워서 망설여져서 안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물론 지금 대출 규제를 많이 해놔서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저는 이 대출에 대한 좀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예금 적금만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예를 들어 제 계좌를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일부 계좌를 좀 보여드리면 현금이 이렇게 978만 원 정도 있고 세이프티 박스에도 200만 원 현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 보이시죠? 사이떨 대출, 신용대출 두 개가 아직도 있습니다. 아래 예금 보시면 5억 원도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부동산을 처분하고 조금 목돈이 있어서 이제 조만간 어디 쓰려고 한 달 묶어놓은 거예요. 한 달짜리 예금에. 한 달짜리 예금에 묶어두니까 이자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보시죠. 5억이면 상당히 큰 돈이잖아요. 근데 이자가 거의 10초에 한 1원 정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금리가 0.7%고 이자가 한 달에 한 28만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달짜리라서 좀 작은 것도 있는데 어쨌든 금리가 참 형편없죠.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돈으로 이제 다른 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돈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출들을 가져가는 건 이 5천만 원이란 돈을 쓰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역시 평범한 월급쟁이고 그 월 100만 원 저축하기 사실 되게 힘들어요. 엄청나게 제가 노력해야지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4년 동안 모아야지 5천만 원을 만드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자 지금 2.9%로 11만 원 받고 있습니다. 11만 원. 매달 12만 원 정도 내고 있어요, 이자로. 뭐 일수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이거를 18년 1월에 받았거든요. 18년 1월에. 이때 대출을 실행한 건데 18년 1월에 받았네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안 갚고 있어요. 돈이 이렇게 계속 있어도 안 갚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5천만 원을 써서 한 달에 이 12만 원을 써서 내가 이걸보다 더 큰 거를 나에게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거를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금 적금만 너무 믿지 마시고 이러한 대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보십시오. 여기 금리 보세요. 진짜 낮잖아요. 형편없잖아요. 5억을 넣어도 28만 원 받습니다. 너무나 낮은 거니까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무작정 뭐 대출을 해서 투자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적금 예금 정말 중요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산 증식을 기대하시면 안 되고 자산 증식을 위한 도구로 내가 돈을 모을 수 있는 내 소비를 절제할 수 있는 도구로 쓰셔야지 내가 이걸로 재테크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종잣돈을 모으는 도구로 쓰셔서 목돈을 만드는 도구로 쓰시는 게 좋은 거고 특히 사회초년생분들은 뭐 한 달 100만 원씩 적금하기 추천드립니다. 무조건 자동이체를 해놓으시고 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뭐 150이든 200이든 본인이 최소한의 생활비랑 필요비만 놔두고 고정비만 놔두고 최대한 많이 적금으로 자동이체를 하시고 그 남은 돈으로 조금 어렵더라도 생활을 해보시면서 돈을 모으는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적금은 제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금리가 이렇게 형편없으니까 이 적금을 그냥 돈을 내 원금을 지키는 도구로만 생각해야지 여기에 뭔가를 기대하면서 적금을 가입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영상인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